안녕하세요. 이작가TV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영재교육의 선구자, 권위자, 우리 이신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제가 처음으로 영재에 관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교수님은 굉장히 많은 영재분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영재의 기준 혹은 정의는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영재는 이제 영재라는 말 뜻부터 시작하면요. 영재라는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자란 말이 꽃뿌리 영자거든요. 한국에서는 꽃뿌리 영자. 그래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아이. 그러니까 피울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피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보면은 gifted라고 부르는데, 영어에서는 우리나라 말하고 좀 성격이 다르게 선물을 받고 태어난 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남이 갖지 않은 거를 가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영재라고 말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gifted라는 말은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물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특별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게 영재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지금 기프티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선물 받은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일부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는 영재는 아니다, 만들어진다, 무조건 만들어진다, 난 우리 아이를 영재로 만들겠다, 이러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재는 정말 타고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만들어진다는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다는 뜻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영재성을 타고난 아이는 길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재성을 타고나지도 않은 아이가 길러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재는 길러질 수 있다, 이런 말 흔히 쓰거든요. 그러나 누구나 길러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재성을 타고난, 그러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는 길러질 수가 있지만, 영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우리 흔히 보잖아요. 옆에서 공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아이는 안 올라요. 그것처럼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오르는 아이가 있고 오르지 않는 아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를 주로 영재성을 말하고요. 그 타고났지만 개발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재성을 타고났는데 개발을 하면 사실 그 아이가 성취를 보이는 거죠. 밖으로 타고난 성취를 보이는 거고, 우리가 이제 영재성이라는 말과 재능이라는 말을 이렇게 혼돈해서 쓰기도 하는데, 다른 말인가요? 네, 다른 말이죠.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영재성이 개발되면 그게 재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 예를 들면은 재능은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특정 직종이나 이런 거와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디자인을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디자인의 재능을 보이는 거예요. 특히 또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교과도 재능이거든요.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 그럴 때 우리가 수학 영재라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수학 재능을 보이는 거예요. 수학 재능은 어디서 오느냐? 영재성이 개발돼서 재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어떤 아이가 굉장히 잘하고, 이제 어떤 아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굉장히 잘해. 그런데 그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거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 속에 영재성이 바깥으로 영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성과 재능은 다른 말이죠. 그런데 많이 혼동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이제 학문적으로도 혼돈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영재 교육하는 이런 전공자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그랬고요. 영재성이라는 건 giftedness라고 그러는데, 이 giftedness하고 talent라는 것을 그냥 혼용해서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 80년대 오면서 같은 게 아니다, 다른 거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재성은 잠재력이고, 그다음에 재능은 굉장히 훈련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재능과 영재성은 분명히 다르다 하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어머님들 너무 이거 정말 많이 모르셨던 그렇죠. 것 같은데, 정말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찝어주셨네요.
예, 너무 중요한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그걸 잘 아마 알아야 혼란스럽진 않을 거예요. 네네네. 예. 헷갈리지 않게. 네.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많은 어머니들 요즘 이런 말도 있어요. 한 가족 한 영재라는 말이 농담처럼 있을 정도로 우리 집에도 영재인데요, 우리 집에도 영재인데요, 우리 집에는 뭐 했는데 약간 이렇게 뭐 많은 영재라고 말을 해도 뭐, 네. 뭐 좋아요. 그러나 네.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기다려 봅시다 영재라고 네. 하는. 영유아 시기에 보이는 영재의 특징. 그래서 영재인지 우리 어머님들 진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을까요? 네. 영아기나 유아기에는요, 주로 일단 언어 능력이 언어 가장 능력. 기본적이에요. 네. 언어 능력. 언어 능력이, 언어가 일단 빠른 거죠. 예를 들면은, 말하는 거가 빠르다. 그 다음에 읽는 게 빠르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수한 아이들은요, 글씨 같은 걸 많이 안 가르쳐 줬는데도 맞아요. 금방 해요. 맞아요. 막 읽어요. 네네. 이런 거죠. 이런 아이들은 벌써 지적 능력이 높은 아이예요. 어떤 아이는 막 가르쳐 줘야만 하는데 얘는 안 가르쳐 줬는데도 지가 막 책을 보고 읽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는 뭐 더 나가서는 막 쓰기도 해요. 네네네. 막 이런 거. 심지어 막 영어 같은 거 공부하는 것도 엄마가 막 크게 안 가르쳐 줬는데 방송 같은 걸 본다든지 뭐 책을 본다든지 이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빨리빨리 깨우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일단 우수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수하다고 했을 때 우수한 거하고 영재는 다른데요. 또 달라요? 그럼요. 다르죠. 재능하고도 다르고 우수함하고 영재하고 다릅니다. 그럼요. 이제 우수하다고 하는 거는 네네. 이제 스마트하다 그러죠. 영어로 스마트하다 그러지 기프티드는 아니죠. 네네. 그냥 스마트하다 그러죠. 똑똑한 아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똑똑한 아이 있잖아요. 똑똑한 아이가 있어요. 똑똑한 아이. 근데 똑똑한 아이 중에 아주 높은 아이. 아주 높은 아이를 우리는 영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정도의 퍼센트를 말하면 보통 상위 2%를 말하는 거예요. 상위 2%? 상위 2%. 그래서 지능검사 같은 것도 상대평가예요. 네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연령 아이, 예를 들면 9세면 9세들만 비교했을 때 네. 상위 2%에 들어가는 지적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그런 아이를 일단 영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네. 제가 갑자기 이건 정말 갑자기 생각난 네. 건데 그러면 상위 2%라고 하면 엄마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되게 쉽게 네. IQ로 그렇죠. IQ로 쉽게 하면요. 네. 130을 말해요. 보통. 예. IQ 130. 그래서 이 IQ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통계에는 이제 IQ는 딱 중앙에 있는 평균 값이 100이에요. 100. 100이에요? 100입니다. 예. 100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IQ가 100인 사람은 네. 그냥 나는 내 나이와 동일한 사람, 동연령에서 중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돼요. 평범한. 그렇죠. 평범한. 중간에. 네. 근데 또 평범이라는 게 뭐 100이 또 평범이 아니라 보통 이제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정상분포라는 게 있어요. 네네. 정상분포가 1 표준편차, 마이너스 1 표준편차라고 하는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68%. 그러니까 전체 100명 중에 68명이 네. 마이너스 1 표준편차에서 플러스 1 표준편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정도 되냐면 IQ로 말하면 85에서 IQ 85에서 115 사이가 되는 거예요. IQ 85에서 115에 들어가는 게 전체 그 사람들 중에 68%가 거기 들어가요. 그러면 130, IQ 130이라는 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바로 상위 2%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IQ게 이제 IQ 분포는 네. 평균이 100이고 네. 표준 편차가 15거든요. 네, 네. 그래서 100, 115, 130, 140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30이라는 말은 플러스 2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죠. 플러스 2 표준 편차. 그래서 보통 영재는 130 이상이고 네. 우리가 정신지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요즘 이제 지적 장애라고 불러요. 네네. 이름이 좀 바뀌어서 옛날에는 정신지체라고 불러요. 네. 특수 장애아잖아요. 장애아가 IQ 70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IQ 70 이하가 뭐냐면 마이너스 2 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는 영재와 딱 대칭되는 지점에 있는 겁니다. 영재와 대칭. 그래서 그 지적 장애아도 2% 정도 되고요. 영재도 2% 정도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럼요. 아니 그건 통계학적으로 딱 그렇게 하는 거니까. 상과하가. 그럼요. 딱 그럽니다. 그래서 지적 장애아를 2%, 그다음에 영재도 2%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재 교육과 장애, 특수 교육이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언어 발달이 빠른 아이일 때는 그런 쪽이 영재를 알아보시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영재 교육의 중요 시기가 네. 있느냐. 그러면 있다고 하면 이 시기에 영재들한테 신경 써줘야 될 게 뭔지 이 시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그 황금 시기가 있잖아요.